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봄이 완연해지기 전까지는 언제든 추위가 습격합니다. 요즘 증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죠. 간밤에 다시 그렉시트 우려감이 부각됐고 또 주말 동안 나왔던 중국의 무역지표 부진도 미국 증시에 반영됐습니다. 우리 증시의 내부를 들여다볼까요? 코스닥이 어제 올해 들어서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7%였죠. 그리고 오늘 다시 1.2% 더 빠지면서 시장이 뒤흔들립니다. 통상 시장의 과열 징후를 이 신용융자 잔고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삼성증권에서 나온 코스닥의 신용융자의 진실이라는 리포트를 살펴보면 현재 신용융자가 증가하는 것은 저금리 환경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대금과 신용융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90%인데요. 이것은 바로 지난 연말 150%보다 낮은 수준이고 2013년 이후 평균치 120%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안정권이라는 뜻인데요.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융자 규모가 늘어나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과연 아직은 코스닥이 과열이 아니라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코스닥이 열기를 식히고 과연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변동성 구간 어떻게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잘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화학, 조선주, 건설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반등세, 과연 이 단기적인 수준일 것인지 아니면 수익성 전망이 덧붙여지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 섹터 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시장 모니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박상정 캐스터 짚어드립니다. 네, 현재 양시장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가 못합니다. 이 간밤에 글로벌 증시 약세 흐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수급 상황도 상당히 좀 부진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보시죠. 오늘장 코스닥 대비로는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유가증권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해서 오늘장에서는 좀 플러스권 내 자리 잡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보기도 했는데요. 이 장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대가 다소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1950선대를 내주고 이제는 1940선대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0.4포인트가량 0.36% 조정입니다. 1939.95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보시면은 어제장에서 이 5일선, 10일선 모두 다 내주고 현재는 이 초록색 라인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추세가 꺾이면서 주요 이동평균선들 이탈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분봉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은요, 장 초반에 전일 종가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을 했다가 이때는 좀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는 흐름, 9시 15분 구간대 고점을 만들기도 했었죠. 1954.2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이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락으로 상승폭을 내주면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는 하락 전환된 상황 보이고 있고요. 장 중에 현재는 저점 부근에서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수급,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쪽에서 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장 그나마 좀 수급이 긍정적인 것이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의 좀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개인 쪽에서 12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현재 사들이고 있는데요. 46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 쪽에 쌍끌이 매수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그리고 또 개인 쪽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사들이고 있는데 매수폭이 다소 좀 줄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매도 우위였지만 매도가 줄면서 현재 양 수급 주체가 지금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과 하락 업종 거의 반반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락하는 쪽 확인해 보시면은 음식료 쪽에서 2%대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식품 그리고 대상과 같은 종목들 낙폭이 비교적 크게 나오고요. 운수창고 쪽에 1.55%의 하락이고요. 비금속 광물, 건설, 기계 순으로 1% 넘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기가스 쪽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한국전력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기대감 때문인지 혹은 시장이 좀 크게 밀리면서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됐기 때문인지 오늘장 어쨌든 한국전력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현재 전기가스 업종 1.82%의 상승 흐름이고요. 철강금속, 운송장비, 섬유의복, 은행 순으로 상승합니다. 오늘 사실상 이 전기가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탄력은 상당히 제한된 수준입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실까요?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묶어봤는데요.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약간의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 보시면은 우선 현대차 3인방입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까지 플러스권에 자리 잡고 있기는 한데요. 그동안에 상당히 좀 낙폭이 컸습니다. 어제도 이 엔화 약세 영향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장에서는 동반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이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43,100원권, 현재는 2%대 상승 흐름이고 포스코도 1%대 상승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총 상위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속속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지금 5%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보시면은요, 어제 4%대 좀 밀려났습니다. 지금 현재 일봉 상황 확인하고 계신데요. 장대 음봉이 두 개가 연달아서 출현하고 있죠. 어제 4%대 급락했고요. 오늘장 추가적으로 5%대 밀려나는 겁니다. 어제장에서 뉴스가 있었다면 이 네이버웍스 분사와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오늘장에서는 수급이 다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지금 쭉 보시면은 주봉으로 바꿔볼까요? 지금 2013년 후반대 주가 수준까지 좀 밀려 내려왔다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요 이동평균선들 모두 이탈한 상황이고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수급 우려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 쪽에서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MSCI 지수에 편입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업종 내에 있는 네이버에는 수급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의 성장성에 대해서 다소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이렇게 대형주들 다소 혼조 흐름 나타내는 데서도 지수에 좀 유가증권 시장 지수에 대세가 되고 있는 업종 바로 조선과 화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꾸준히 좀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먼저 조선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서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탄력이 가장 좋죠. 현재 1.62%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조선주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상 이 수익의 절반가량은 현대오일뱅크 그러니까 정유 사업 부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과 관련해서 뉴스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 정유 3사가 이 담합과 관련해서 좀 뉴스가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금을 매겼는데요. 법원 쪽에서 이 거래 위반이 아니다. 이 담합 혐의에 대해서 아니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겼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게 됐는데요. 다소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오늘 조선주들 특히나 현대중공업 탄력 좋은 상황이고요. 화학주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정유 3사 가운데 SK이노베이션 탄력 가장 좋습니다. 10만 원권 안착했고요. 2% 가까운 상승 흐름. 나머지 화학주 가운데서 OCI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 1에서 2%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증권가에서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종목 한세실업입니다. 이 한세실업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세실업 4분기 좋았던 실적 그 이상을 또 올해 보여줄 수 있을지 증권가의 전망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하나대투증권입니다. 하나대투증권 기대치 큰 폭으로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제목인데요.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올해 실적도 견조할 것이다. 그리고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전년 대비 82.6% 성장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었는데 영업이익 자체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도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21% 증가, 영업이익은 3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견조한 수요 증가와 베트남 TPP 수혜로 신규로 진입해서 그 효과를 선점하려는 바이어들의 유입효가 입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올해 7.7%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마진이 높은 주문을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생산 법인들의 자동화, 효율화 효과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를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12개월 예상 PER 22배로 목표 주가를 산정했습니다. 다음 분석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눈부신 수익성 개선,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성장통 이후에 눈부신 실적 호조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수익성 개선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 판매 단가의 향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세실업의 영업이익률은 2013년 4.8%를 저점으로 지난해 7.1%로 상승했습니다. 2013년에 베트남 법인 증설로 수익성이 부진해졌지만 지난해부터 정상화와 효율화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림 보시죠. 올해는 원화 약세 효과가 이어지고 자회사인 드림스코와 인도네시아 법인이 실적 부진을 털고 외형 확장,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역 위주의 증설과 원단 부문의 수직 계열화가 추구되면서 규모의 경제와 수익성 향상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면화 가격이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화 가격의 급락세가 평균 판매 단가, ASP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부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실적 전망치 올려잡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2개월 예상 PER 21배 적용했습니다. 현재는 올해 예상 PER 1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데 아시아 의류 OEM 중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익 성장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 의류 OEM 상위권의 밸류에이션 적용도 무리가 없다고 보면서 PER 21배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NH투자증권입니다. 실적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는 제목인데요. 목표 주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43,000원입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영업이익률이 3.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중장기적인 마진 우상향 트렌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네요. 올해 4분기 달러 매출액의 성장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비수기에도 영업이익률은 7.2%로 전년 동기 대비 3.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한세실업의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앞으로도 생산 효율성이 개선되고 수직 계열화에 집중하면서 고마진 중심의 선별적인 주문 관리, 연내 타결이 예상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수혜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마진 우상향 트렌드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인데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 저점을 보면 3,985원의 주가였고요. 현재 주가가 39,100원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10배 주가가 뛰었습니다. 2013년 증설로 좀 주춤하긴 했지만 실적의 우상향, 마진의 우상향과 함께 목표 주가도 올려잡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세실업의 주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시장의 특징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이 의류의 형님이라고 할까요? 맏형벌 되는 한세실업이 이렇게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이 뒤이은 의류주들 그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연이나 FNF, 신원이 2에서 3%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죠. 한세실업이 실적으로 인해서 덕을 좀 봤다면 실적이 발목이 잡힌 종목 대표적으로 MK 트렌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농구와 관련된 의류 브랜드 NBA의 중국 성
성장감, 기대감이 이 상당히 큰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장 대표적으로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MK 트렌드 현재는 5% 정도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 또 의류주 가운데 실적이 다소 좀 부담이 된 SG 충남방적도 5%대 하락하면서 이 의류주 가운데서는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많이들 걱정하셨죠. 상당히 깊은 낙폭을 보여줬고 또 오랜만에 외국인의 상당히 큰 규모의 매도 공세가 펼쳐지면서 600선을 내주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이런 우려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입니다. 낙폭이 깊습니다. 0.83% 하락하면서 588.8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90선을 이탈한 양상입니다. 지금 일봉 상황 확인하고 계신데요. 보시면은 어제장에서 장대 음봉을 기록했고요. 오늘장 추가적으로 밀려나면서 현재 이 노란색 라인 20일 이동평균선 테스트 과정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 좀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훼손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이 5일선을 따라서 꾸준히 올라갔고요. 20일선은 한 번도 닿은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깊은 낙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요 이동평균선에도 닿아 있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보겠습니다. 장 초반은 괜찮았습니다. 소폭의 플러스권으로 좀 출발이 됐었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잠시 좀 켜는 흐름까지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9시 30분 구간을 지나가면서 가파르게 상승폭 내주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다시금 이 585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당히 장중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요. 이어서 분봉도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정반대입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이 가운데서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244억 원 물량 출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장중의 낙폭을 조금씩 좀 만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3억 원의 제한적인 매도 우위고 개인 쪽에서 현재 326억 원의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두 가지 업종군 보실 겁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 두 번째로는 게임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부담이 되는 종목군 바로 게임주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게임주, 오늘 개장하기 전에 대표적인 게임주인 이 게임빌과 컴투스가 실적을 내놓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1%대 밀려나고 있고요. 다소 부진한 실적을 내놨던 게임빌, 오늘장 4% 정도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티게임즈가 5%대, YD 온라인도 비슷하게 좀 밀려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마이너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M게임과 조이맥스만이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장에서는요, NC소프트, 위메이드, 조이맥스 등 이 여러 가지 게임주들 실적 발표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장중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현재는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보시면은요, 어제에 이어서 이 바이오주 내에서 순환매 양상이 돌면서 강한 종목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특히나 개별 뉴스 있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어제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셀트리온 제약, 바이넥스는 탄력이 소폭 둔화되거나 혹은 하락으로 전환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이 상승을 강하게 이어받고 있는 종목 태고사이언스인데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고사이언스는 줄기세포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에 이틀 연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롱생명과학 6%대 상승, 메디포스트와 파미셀도 2에서 3%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선물지수로 넘어가야 되겠죠.